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이 분들 어김없이 이제 수요일 라이브 방송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김정은 연설의 조건 없는 대화를 다시 촉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김정은 연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적대국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다. 그냥 전쟁 그 자체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끼리 또다시 한번 피를 흘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협상할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도 그걸 눈치채고 다시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왜 대북 이슈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거는 해결하고 가려고 할 거다. 이슈가 분명 발생될 거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난티나 현대로템 종목들, 그 종목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시소 게임.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대북주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올라가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번에 또 떨어졌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면 항상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굳이 매수해놓고 계속 들고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북 이슈는 계속 나올 거니까 떨어지면 걱정 말고 매수를 해놓으면 일단 며칠 있으면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팔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 관련된 이슈도 보면, 더 빨리 더 오래가는 꿈의 배터리 상용화 승자는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탑재 시제품 첫 공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때부터 CSI가 이제 부각받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관심주 CIS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재미없게 바닥권에서 3-4개월 동안은 이렇게 누워버린단 말이죠. 거래량 없이 맨날 떨어지기만 하죠. 줄줄 흘러내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가 얘네들이 한 방에 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건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거. 문제는 못 기다리고 손절 쳐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죠. 나중에 보면 12,000원에 샀다가 1,500원에 손절했는데 이게 2만원 넘어가 버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나노신소재도, 대주전자재료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계속 줄줄 흘러내려.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굴죠. 못 살게 굴고 계속 바닥권에서 오르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한 방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또 올라갈 때도 그냥 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올라갔다가 또 한 달 동안 또 내리꽂아.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종목들의 움직이는 보잖아요. 그럼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보다 그냥 딱 한마디로 양아치 같아. 양아치처럼 올라가요. 올라가도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량을 최대한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올라가는 게, 그도 그럴 것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 개인 투자 비중이 많아지니까 그냥 쉽게 올리면 개인 투자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좋은 놈도 어떻게든 밑으로 내리꽂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물량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2차전지 쪽과 관련해가지고도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데,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급등이 나온 상태에선 절대 따라붙지 마십시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급등 나온다면 따라붙잖아요. 무조건 밑으로 떨어뜨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물량을 털고 가려는 심리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밑바닥에 있는 거를 잡고 기다려버리는 게 가장 나아요. 요즘에는. 한국항공우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리호가 이게 일정이 있잖아요. 12년간 2조 원 투입해서 전과점 국내 기술로 이제 누리호가 10월 21일 날 발사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가 18, 19, 2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 18일이잖아요. 한국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의 테마로서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 초에, 쏘기 전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1일이니까 18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 20일, 수요일, 요 3일이 기본적으로 항공우주 섹터 있죠? 항공우주 섹터가 이 기대감 때문에 테마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런 테마를 보고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테마를 보려면 중소형주를 보는 게 낫죠. 중소형주.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300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300개 기업.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작은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보려면 얘네들인데,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중장기로 보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요거예요. 시가총액 3조예요. 3조인데 한국항공우주는 기본적으로 1, 2년 안에 10조 이상 갈 것 같으니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한국항공우주 사이즈는 10조 이상한 밸류를 받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조 때 매수를 해놨으니까
3배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배. 10조는 그냥 무난히 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항공우주가 여러분들 이거 총 사업 책임자인 건 아시죠? 모든 조립을, 누리호 모든 조립을 얘네가 한 거예요. 얘네가 하는 거고, 그리고 엔진은 하나그룹에서 만들고, 모든 거의 조립은 한국항공우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이제 차중이라고 하는데, 차세대 중형위성. 이 중형위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한국항공우주가 하는 거예요. 총 조립을.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의 대한민국 메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 지분 이동이 있었거든요. 스페이스X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인데 이번에 무슨 뭐 지분 교환이 있었나 뭐 하여튼 뭐 있으면서 스페이스X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가치가 나와버렸어요. 예. 현재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가치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들 몇 조일까요? 이게 어제 뉴스에 스페이스X가 뭔가 이제 지분 가치하고 뭐 어쩌고 이런 지분 가치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을 지금 어제 나왔는데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현재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비상장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 몇 조일까요? 퀴즈 여러분들 맞춰봐 주십시오. 120조예요. 120조. 이 스페이스X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그래도 우주항공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거든요. 120조. 근데 중요한 건 스페이스X가 비상장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 현재 가치가 120조로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고 얘네가 상장하게 되면 200조 이상 가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도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스페이스X가 핵심은 두 가지. 한국항공우주에서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추진체, 한마디로 로켓 발사를 가능한 회사냐 플러스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회사냐 인공위성 제작까지도 가능하냐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이 두 개 다 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누리호 발사하잖아요. 100% 국내 기술이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면 똑같이 두 개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비상장일 때 시가총액 120조고 상장하면 200조 이상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돼버리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시가총액 3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적어도 10조 이상의 밸류는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한국항공우주는 1, 2년 이내에 3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상장일 때 120조면 얘는 이제 스페이스X 뭐 1, 2년 안에 상장 안 하겠습니까? 상장하면은 뭐 200조짜리로 일단은 증시에 입성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공모에서 올라갈 때 공모가에서 상장하게 되면 거의 더블 밸류는 받으니까 200조짜리 회사가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도 10조 이상의 밸류는 받겠죠. 못해도 그런 계산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3조짜리 회사는 아니잖아요. 전투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누리호 로켓 발사도 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3조에 머무를 가능성은 어쨌든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 21일 날 이거 발사에 성공을 해야 되겠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제발 좀 성공하길 바라고요. 자력 개발한 대형 액체 엔진의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했다. 일단 추진체 탱크 내부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발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발사하려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나로 예전에 발사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외국 가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100% 한국 기술도 아니었고 일부 한국 기술이 적용된 로켓 발사 그것도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발사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한국항공우주니까 2조 들여가지고 이번에 쏘았는데 제발 이제 성공하길 바라고요. 성공하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뭐 주가도 탄탄대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시간이 좀 빨리 끝났는데 컨텐츠 종목도 요즘 핫하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안 좋은데도 막 덱스터나 쇼박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다들 날라갔어요. 덱스터도 이제 날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쇼박스도 날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 만든 제작사는 주식시장에 상장 안 돼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어쨌든 컨텐츠 기업들이 이제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이런 작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건데 이제 테마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 바닥권이니까 가격대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얘도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얘가 상장한 다음에는 최고점을 찍었고요. 쭉 빠진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가 쭉 빠졌는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 이거 반영된 거 이거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좀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히트작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게 더 매력적인 거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을 때 사면 좋으니까.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보세요. 이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당장에 올해부터 해서 한국 컨텐츠의 투자 규모를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5,500억을 투자하겠다. 올해만. 내년에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이제 한국의 제작 능력을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넷플릭스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제작사잖아요. 동시에 몇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이 사이즈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제작비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맞고요. 이제 플러스 디즈니 TV 있잖아요. 디즈니 TV. 그 다음에 애플 TV. 얘네들이 또 이제 신규로 계속 들어오는데 얘네들도 당연히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제작사들 전부 다 수혜를 보는 거긴 하지만 이게 총량 비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작가랑 모든 시스템을 제 대규모로 갖고 있는 거의 대기업급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많은 작품을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뭐 갯말 차차차가 또 이게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이 계속 1등 하다가 갯말 차차차도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래요. 오징어 게임의 후광을 얻은 거지. 어떻게 보면 국내용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니까 같이 동시에 KT가 또 디즈니 플러스 손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죠. 내달 신규 무제한 요금제 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애플 TV도 이제 나올 거고 모든 여건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기 성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시장도 빠질 만큼 다 빠졌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으니까 이때 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어떤 놈들을 좀 주워 담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한 액션 없이 들고 와서 이제 큰 수익들 내면서 대박 나시는 우리 대박인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바이. 감사합니다.